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2월 10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집권 자민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이 북한이 실시한 6차례 핵실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탐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발효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해 최근 이란과의 핵 협상 상황과 영내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의 유혈 진압과 핵 개발에 대해 강력한 타격 가능성까지 경고한 가운데 이번 회담이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당국자는 9일 VOA에 보낸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이 11일로 예정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미국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초청해 회담하는 6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방문을 발표하며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 진행된 미 이란 협상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총리는 어떤 협상도 탄도미사일 제한과 이란 측에 대한 지원 중단을 포함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28일 신정체제에 반대해 시작된 봉기 이후 이란 국민에 대한 살해를 멈추지 않을 경우 군사적 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또 이란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스라엘과 영내 미군을 공격해온 대리 무장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지난 7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아박스 아라치 이란 외무장관과 간접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집권 자민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높이 존경받고 매우 인기 있는 지도자라고 부르며 총선을 실시한 다카이치 총리의 대담하고 현명한 결정이 큰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집권 자민당은 이제 입법부를 장악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인 의회 3분의 2 초대형 과반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다카이치 총리와 연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며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수적 의제를 통과시키는데 큰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곧 백악관을 방문해 미일 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여당인 자민당만으로도 465석인 중의원에서 최소 316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일본 유신회는 36석을 차지해 집권연합이 최소 352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다수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미일 동맹은 굳건하며 양국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버트 플로이드 CTBTO 사무총장이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모두 탐지한 성과를 거론하며 핵 위협에 대한 완전한 대응을 위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시급한 발효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감시 체계로는 소규모 핵실험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북한을 비롯한 미비준 국가들의 즉각적인 조약 참여와 국제사회의 법적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도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이 북한이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탐지한 사실을 거론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발효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CTBTO의 국제 감시 체계는 TNT 약 500톤 이상의 위력에 해당하는 핵실험 폭발을 탐지할 수 있으며 북한이 실시하고 선언한 6차례 핵실험을 모두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 작은 핵실험을 다룰 수 있는 메커니즘은 조약에 규정돼 있지만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발효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이것이 핵군비 통제 체제에 CTBT의 발효가 포함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어떤 국가의 핵실험 폭발도 가장 깊은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CTBTO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며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북한이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을 모두 탐지하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실시한 6차 핵실험 이후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 의한 모든 핵폭발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현재 187개국이 서명하고 178개국이 비준했지만 발효되지 못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VOA 뉴스 도성민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9일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를 계기로 평양 당국의 강화된 감시 체계와 정보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 그리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태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에 대한 처우에서 명확히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투입된 북한 군인들은 항복하기보다 자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북한 정부는 이런 행위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3일 북한 평양 동부 미림 열병식 훈련장에서 수백 명의 병력이 대형 행진하는 훈련 모습이 2일자 상업용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9일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약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약속과 연계된 법안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위 구성안은 찬성 160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됐으며 여당 소속 의원 8명, 야당 소속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포함됐습니다.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여야가 국가 이익 중심의 결단을 내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특위의 즉각적인 활동을 촉구하며 이번 달 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한국 국회는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 관계는 깊은 신뢰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특별위원회 출범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이 미국과 합의된 무역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2월 10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